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방송의 이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종합 구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종합 구성 프로그램,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뭘까요? 말 그대로 종합해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뭘 종합하느냐? 여러 가지 장르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장르를 개개로 있던 어떤 그 포맷이라든가 그런 방송 구성 방법을 여러 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혼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스튜디오 밖에 야외라든가 그걸 연결해서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스튜디오 안에다가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토크쇼를 한다든가 이런 단일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여기에다가 리포터를 활용해 가지고 뭐 화제의 현장이라든가 행사의 현장이라든가 뭐 큰 재미있는 이슈거리가 있는 현장에 카메라를 하나 들고 나가서 리포터와 같이 나가서 그 현장을 촬영한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튜디오에 있던 그런 프로그램 진행한 것과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또 화제 현장에 있는 것에 아주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 중계차를 보내서 거기서 바로 아나운서나 리포터가 여기에 스튜디오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스튜디오 MC하고 이쪽에는 리포터하고 같이 또 다른 아나운서하고 같이 프리토킹을 한다든가 거기에 또 플러스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형식의 장르를 한 프로그램에서 종합해서 만드는 구성 프로그램을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짜깁기를 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다가 ENG 나가서 현장 프로그램 중계차 연결하고 뭐 날씨도 연결하고 뭐 컴퓨터 그래픽도 집어넣고 뭐 정보가 될 만한 거 또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막 계속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뭐 새벽 6시에서 8시까지 하기도 하고 보통 뭐 8, 90분, 100분짜리 방송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만들면서도 또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률도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 인류 탤런트들 한 사람의 그 개런티만 하더라도 뭐 2천만 원씩 나가고 심지어는 뭐 1억씩 나갑니다. 한 편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뭐 그 드라마 작가료도 또 굉장히 많이 줘야죠. 그래서 뭐 그거 한 50분짜리 1시간 만드는데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이 많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한 8, 90분짜리 뭐 심하면 2시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몇백만 원에서 뭐 기껏 해봤자 뭐 1,000만 원 단위에서 끝나는 정도로 이런 제작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 광고를 붙이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또 제작하는 PD 입장에서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따라서 이게 뭐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특히 공중파 방송에서는 방송사마다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시간에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 뉴스 빼놓고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죠. 뭐 생활정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각종 퀴즈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연예가 중간이 뭐 한밤의 음악 뭐 저 연예가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 구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이 빛을 보게 된 거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그림을 찍어다가 스튜디오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현장에 화재 현장에 가서 그 소식을 담아다가 스튜디오와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밖에 있는 화재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ENG 카메라입니다. 일렉트로닉 뉴스 게더링이라고 그래서 이게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초반에 대거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의 현장과 야외를 연결하면서 종합 구성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방송의 제작 혁신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초창기에는 이 아날로그 카메라지만 ENG 카메라가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뭐 카메라가 굉장히 쌉니다만은 그 한 대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ENG 카메라가 나왔어요. 뭐 아날로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그냥 줘도 같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카메라를 확보하려고 각 방송사마다 막 혈안이 됐어요. 왜냐고 그러면은 현장의 그림을 바로 스튜디오로 연결을 해서 종합구성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각 그 PD들이 ENG 카메라를 활용하려고 그랬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 ENG 카메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ENG 프로그램을 뭐 PD마다 서로 쓰려고 하고 뭐 뉴스는 당연히 ENG 카메라 써야 되는 거고요. 또 드라마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 ENG 카메라가 부족해서 ENG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ENG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하튼 그 ENG가 이제 되면서부터 가장 그 8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런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계속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큰 기여를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1983년도 2월 26일 날 첫 방송을 해서 1993년도 2월까지 약 10년간 거의 만 10년이죠. 10년간 프로그램이 진행했던 사랑방 중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참 이 초창기에 ENG를 활용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MC가 KBS 8기인데 그 원종배 아나운서라고 원종배 아나운서가 MC를 보고 그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 YMCA의 전택부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그다음에 영화평론가 그 KBS의 그 명화극장 나올 때마다 예고편으로 나와서 그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영일 씨라고.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 세 분이 공동 뭐 메인 MC는 그 원종배 아나운서입니다만은 게스트 MC로 이 정영일 선생님하고 전태구 선생님이 같이 나오면서 아주 흐뭇한 그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랑방 중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뭐 수요일 금요일도 나갔습니다만 초창기에는 토요일에 나갔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때 뭐 시청률 뭐 방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큼만 면들으면 다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특히 더 잘 나왔어요. 드라마 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쇼 버금가는 그러한 시청률이 두 자릿수로 막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저도 막 그 기억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스튜디오하고 ENG물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종합구성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코너 중에 사랑방 실험실 또는 사랑방 청진기 뭐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뭐 직장이면 직장, 뭐 특정한 학교면 학교를 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잘 꾸며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 캠퍼스 커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직접 의견 들어보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의견들,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그것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뭐 요즘 그 동성애 전에 무슨 트랜스젠더 하사관이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뭐 계속 군대에 남아 있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뭐 허락이 안 됐죠.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또는 아니 뭐 공원에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 등 하여튼 사회에 많은 관심을 끌을 수 있고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꾸미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금주의 인물 뭐 이런 것들 미니 휴먼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한 보통 세 꼭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훈훈한 그런 이웃의 얘기, 미담, 화제, 정감 어린 내용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하나의 가족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사랑방 중계가 인기를 끌면서부터 이제 종합 구성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방송사 또 PD들한테 굉장히 크게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 구성물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한 이런 프로그램은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매거진 프로그램이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종합 구성으로 꾸미는 거니까 매거진이 되는 거죠. 매거진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건 1974년부터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1980년에 칼라 텔레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ENG 카메라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ENG 카메라가 나오니까 ENG 카메라가 이런 종합 구성물을 가능하게 위한 기본적인 기폭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튜디오와 현장을 연결하면서 하는 것이 기본 그런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토크라든가 이런 것과 섞어서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종합 구성 매거진 프로그램의 기본 포맷이 되니까 ENG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 그리고 그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완성도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아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짤막짤막한 정보들이 많이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은 어떤가, 간밤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사 프로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에 관한 소식, 스포츠에 관한 소식 이런 짤막짤막한 그런 그 생활 정보들이 엮어지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매거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개의 짤막한 정보들이 엮어지니까 거기에 많은 PD나 작가들이 소용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신참 그 PD들이라든가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하는 젊은 작가들이 여기에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방송을 배우는 거죠. 구성하는 걸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아침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꼭지를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큰 제작비는 들어가지 않고 또 시간이 길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되다 보니까 광고가 또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큰 돈 안 들이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아침 매거진에서부터 각종 생활 정보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퀴즈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 프로그램들, 연예가 중계라든가 뭐 한밤에 연예가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연예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런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 사실 그 포맷이 종합 구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기본 포맷이 정해지게 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남이 하던 거 흉내나는 것과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돼요. 그러면 뭐 그게 그러면은 굉장히 식상하겠죠. 따라서 독특한 색깔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자신만이 만드는 어떤 독특한 그런 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뭐가 있어야 시청률 면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다못해 뭐 시그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성우가 하는 내레이션이라든가 뭐 무슨 그 화면이라든가 뭐 하나라도 독특한 측면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코너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
뭐 날씨 연결하고 교통 정보 알아보고 어제 밤에 일어났던 뭐 사건 사고 알아보고 뭐 연예가 소식 뭐 이 정도는 거의 방송사마다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마다 아침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고 밤에 연예 프로그램마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특별한 코너를 적어도 한두 개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뭐 이런 프로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런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뭐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결혼 이민 가족 뭐 이런 가족들을 뭐 고향에 보내준다다 리포터를 하나 따라 보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막 이런데 한번 방문을 하는 그런 뭐 꼭지를 하나 집어넣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산간 벽지나 오지에 그 뭐 한 달에 하나 돈 형편이 되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마을 회관을 뭐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무슨 농촌 총각 장가 보내주기 무슨 캠페인 한다 하여튼 등등 어떤 그런 독특한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그게 인기를 끌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인상적인 그 코너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인상적인 코너. 뭐가 인상적인 코너일까요? 우선 재미가 있어요. 방송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이게 보도, 교양이 뭐 다큐멘터리까지라도 하더라도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건 재미가 있어야 보는 거예요.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 내용이 충실하고 뭐 알차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봅니다.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새로워야 되겠다. 뭐 다른 방송사에서 다 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얘기 또 해봐야 이길 수가 없겠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워야 되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동을 주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때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살아난다.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하는 거, 다른 프로그램이 하는 거 똑같이 해야 그 방송 인기 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독특한 이런 종합 구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종합 구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포터를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 그러면 연예 프로그램의 백현주라고 동아예술대학의 교수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백현주라고 하시는 분 연예가 중계에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조용구, 배동성,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기영루라고 하는 그런 또 리포터가 있습니다. 등등 하여튼 김생민, 연예가 프로그램의 김생민, 등등 이 리포터로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음 이렇게 아침 방송이나 연예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 이런 종합 구성 프로그램에 처음에 리포터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명예 MC도 되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 코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리포터를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별한 코너를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참신한 전문 리포터를 발굴하는 게 참 대단히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기왕에 알렸던 이런 그런 배우나 가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면 좋긴 좋지만은 돈만 비싸고 이 잘못하면은 현장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화제의 현장이라든가 정보의 현장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 얼굴 이쁜 연예인 그 사람에 파묻히다 보니까 실제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정보에는 오히려 관심이 덜해지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장이 덮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참 참신하게 말도 잘하고 어느 정도 용모도 단정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그 정보를 아주 맛깔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리포터를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리포터를 개발해서 그 리포터를 연예인 못지않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실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스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기왕에 있었던 쓰기 좋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만 리포터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리포터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종합구성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꼭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PD와 여러 작가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함께 만드는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을 전체를 다 총괄하는 메인 PD가 하나 있고 메인 작가가 있고 나머지 서브 PD와 서브 작가들이 협력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인 작가가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서브 작가들에게 작업량을 배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 작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메인 작가는 보통 각 꼭지의 그 작가 꼭지마다는 이런 서브 작가들, 신참 작가들이 거기에 어떤 기획을 쓰고 그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는 메인 작가가 해요. 메인 작가는 오프닝, 브릿지, 클로징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그 MC들이 주로 멘트 하는 거를 전부 이 메인 작가가 쓰는 거예요. 메인 작가.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서는 이제 MC나 패널들을 소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오늘 뭐 어떤 연주를 하겠다. 근데 이 짧은 글이지만은 이 시청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프닝을 잘 써야 된다. 그다음에 브릿지, 하나 꼭지가 끝나면 다음 브릿지로 안내하거나 새로운 연사를 소개하나 하는 브릿지 멘트를 써주고, 클로징,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이제 클로징 하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의 의미와 소감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이런 역할을 메인 작가가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이 작가의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이게 좀 시청률을 제대로 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PD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템을 제대로 선택을 하고 섭외하고 그것을 맛깔나게 꾸미고 하는 거는 그 방송 전체를 연출하는 PD보다는요 작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특히 또 이 작가가 할 일 중에 하나가 패널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고정 패널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재미있는 패널, 뭐 전문가도 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전문가 그 먹는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 분야마다, 그리고 새로운 패널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방송에 쭉 나왔던 그런 패널을 또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자꾸 찾아내고 발굴하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또 패널 분야는 패널, 각 분야별로 이런 패널들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출연자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특히 그 처음 출연하는 이 출연자들은 대단히 참 익숙하지 못하면은 이 카메라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자꾸 농담도 하고 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엄중한 선생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늘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큰 관련이 없겠지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신선하게 발굴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새로운 패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작가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퀴즈 프로그램도 이 종합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퀴즈 프로그램. 이 퀴즈 프로그램도 상당히 이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할,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출연자들이 과연 저 문제를 맞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긴장감,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나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재미, 뭐 등등 해가지고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옛날에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저도 그걸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뭐 퀴즈 대한민국, 뭐 1대 100, 요즘도 나가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 뭐 이런 것들이 그 퀴즈 프로그램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퀴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퀴즈니까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런 전문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가장 좋은 거는 작가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프로그램의 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금이 또 굉장히 몇 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면 그거 다 물어내야 되고 잘못하면은 방송사의 위신에서도 굉장히 실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 문제를 내고 작가와 이제 PD와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문제를 선별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게 제대로 된 문제에 이제 감수를 받고 막 이런 절차를 거쳐서 퀴즈 문제를 만들죠. 그다음에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문제를 풀러 나오는 출연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출연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달랑 푸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풀기 전에 또 토크를 할 거 아닙니까? MC하고 출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휴메니티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출연자들의 어떤 삶, 인간적인 면 이런 면들이 퀴즈와 함께 같이 나타나고 그러면 더 재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는 참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하여튼 뭐 이런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서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휴메니티, 독특한 삶 이런 것들도 이 퀴즈 프로그램을 살리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호감도, 그다음에 어떤 언변 이런 것들이 남다른 그런 사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퀴즈 프로그램을 더 살찌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자들도 뭐 노인들만 나오게 한다든가 여자들만 나오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출연자를 배치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령대를 고려한다든가 뭐 사연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기타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뭐 실력이 좀 낮지만은 뭐 다른 어떤 멋이 있는 사람, 뭐 등등 적절히 이렇게 배분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은 우선 이 퀴즈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첫째, 잘 짜인 인물 배치로 재미와 감동을 더 주게 만든다. 두 번째, 긴장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청자가 도전의식을 갖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퀴즈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생활 정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예 정보 프로그램도 주로 밤 시간대 이게 됐죠. 요새는 또 생방송으로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종합 구성 프로그램이 돼 생방송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예 뉴스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이 스타들이 활약하는 연예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 있는지 리포터가 취재를 해오기도 하고 스튜디오에 직접 화제 인물을 모시기도 하고 사실 시청자의 관심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화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스튜디오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요즘은 뭐 연예가 소식 같은 거는 뭐 사실 그 뉴스만 보려고 그러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죠. 따라서 굳이 그 연예가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뭐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연예 종합 구성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뭐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똑같은 소식을 정보를 정해준다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그냥 어떤 가십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를 좀 더 심층 취재를 하고 약간은 저널리즘적인 그런 감각을 가미를 해서 뉴스를 좀 심층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요즘은 공중파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재미 위주로 이렇게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거를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분석하고 어떤 심층 분석을 해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화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관 조정의 어떤 기능까지도 이런 일과 이런 일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저널리즘 시각에서 이 연예 정보 프로그램들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연예 프로그램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남보다 빠른 정보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빠른 정보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터넷에서 금방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빠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연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나 작가들은 이런 잘 짜여진 열람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취재 경쟁도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특종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빠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확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현장을 놓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가볍게 간다 하더라도 어떤 추측이나 뭐 과장된 이런 정보로 연예가 소식을 전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스타성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잘못 이렇게 보도를 한다든가 추측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으로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진행을 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연예인 여자 MC 앉혀놓고 전문 리포터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 뭐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죠. 기본적으로 가기는 가지만은 그런 정형화된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진 스타일을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요즘 뭐 연예 정보가 아주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또 비슷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그런 연예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방송사 등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랑방 중계 1983년 2월에 시작한 사랑방 중계가 아주 큰 10년 동안에 큰 역할을 했고 많은 그 인기를 끌면서 그 이후에 아침 방송이 와이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면서 이런 확고한 매거진 프로그램으로서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연예가를 소개해주는 연예 프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 굉장히 길게 제작할 수 있고 많은 그런 꼭지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그 꼭지마다 또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PD 입장에서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방송사 입장에서도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광고를 많이 붙여서 그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